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공원에서 혼자서 터벅터벅 이렇게 걸어가면서 또 한 프로 찍고 있습니다. 그냥 운동을 하는 건지 산보를 하는 건지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성매매 합법화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나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나는 어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사람이 의식이라는 것이 어디서 생겨나고 어디서 없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얘기합니다. 옛날엔 다 그랬어. 그땐 그랬어. 그땐 그게 맞았고 지금은 이게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땐 그랬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의 법이, 그때의 사람들의 의식 상태가, 그때의 상황이 사람들의 의식을 그렇게 만들고 사람들의 생각과 방식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교육과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식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이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조작되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르텔이 하는 일은 이와 같이 조작되고 의식을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 이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따라서 성매매 합법화를 하면서 가장 먼저 충돌하는 것은 사람들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의식과 제일 먼저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싫든 좋든 자본주의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내디디면 그 한 걸음 내디디는 데 대한 자본주의에 속하는 것이고, 두 걸음 내디디면 그 두 걸음 내디디는 데 대한 자본주의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여성들이 성매매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출산과 환갑노총각 TV를 보면서 저 영감제가 미쳤나? 저 영감제가 제정신이가? 저기 신혼 첫날 밤 소송을 하다 보니까 저기 완전히 맛이 간 거 아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비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성매매를 하려고 서 있는 이 젊은 여자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은 단돈 10원짜리 하나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돈 10원짜리 하나 주지 않으면서 손가락으로 욕을 합니다. 젊은 여자가 아저씨 그렇게도 없나? 어디서 길거리에서 냄비를 팔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단돈 10원짜리 하나 주는 게 없습니다. 젊은 여성이 길거리에서 성매매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입니다. 돈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거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성매매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젊은 여자들이 돈을 수월하게 벌려고 한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이 성문화를 흐리고 있다. 또 젊은 여자들이 정숙하지 못하다. 또 젊은 여자들이 성매매를 하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단돈 10원짜리 하나 내놓는 거 없습니다. 단돈 10원짜리 하나 내놓는 거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이 성매매 합법화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의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법은 문화를 만듭니다. 법은 문화를 만든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도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제도는 기반을 만듭니다. 법은 문화를 만들고 제도는 기반을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 여성 여러분들이 더욱 안전하고 더욱 활동적인 성매매, 그리고 이 성매매를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기라고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성매매를 하는 목적이 뭐냐? 첫째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이다. 생활비 대출 내지 말아라. 왜 대출을 내나?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을 내지 말아라. 왜 학자금 대출을 내? 그게 한두 푼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할 때 대출 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성매매 합법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금융교육이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 이쁜 얼굴과 또 이쁜 몸매와 향기 나는 몸을 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남자들을 털어라. 남자들이 주머니를 털어라. 그리고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털어라. 그리고 이 돈 많은 사람들은 결코 젊은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성매매를 하면 돈을 아끼지 않고 쓸 것이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매매를 통해서 생활비를 해결하고 학자금 대출을 해결하고 그리고 이 자본을 축적하라고 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성매매 합법화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매매 합법화를 하면 많은 자본주의 단체들이 돈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문을 닫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자본주의 단체들이 이 성매매 합법화에 거품을 물고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성매매를 하는 것이 여성이 수월하게 돈 버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이 해퍼진다. 또 여성이 난잡해진다. 또 여성이 위험에 노출된다.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 10원짜리 하나 주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성 여러분들이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서 돈을 벌 때 누가 가장 위험한 존재이냐? 바로 부모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 바로 부모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 형제를 벗어나게 되면
이 각계각층에서 여성 여러분들이 돈을 노리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또 이 부모 형제의 위험을 벗어나면 친구들의 위험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를 통해서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이루어지는 위험보다도 여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지키고 돈을 유지하는 위험도가 10배도 아니고 20배도 아니고 100배만큼 힘들다고 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배도 아니고 20배도 아니고 100배만큼 힘들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야말로 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 그렇게 성매매를 하다 보면 위험한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도 다 똑같은 남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노리는 위험성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여성 여러분들이 돈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식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바뀌는 것인가?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바로 카르텔이 그렇게 의식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카르텔이 의식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A 종교단체, B 종교단체, C 종교단체, D 종교단체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종교단체 내에서 여자들이 뻘거벗고 돌아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이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무런 죄가 없어. 아무런 죄가 없고 그것은 아주 당연하고 그야말로 권장할 만한 일이야. 그러나 집안에서 남편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죄악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성관계를 가질 때는 반드시 돈 계산을 해야 돼. 남편하고 한 번 성관계를 가지니까 돈 얼마 내나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성 여러분들이 A 종교단체, B 종교단체, C 종교단체 등에서 너무 더 많은 공짜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런 주입식 교육 방식이 아주 정당화되고 당연시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인가? 내가 정말로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인가? 우리 여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친자 확인 소송에서 우리나라의 비친자, 즉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판결 나오는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35%에서 40%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35%에서 40%에 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현상인가? 여러분, 이런 놈이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나는 이야기합니다. 나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 뻐꾸기가 왜 뻐꾹뻐꾹 우는지 압니까? 바로 네 새끼 아니다, 네 새끼 아니다 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뻐꾸기가 왜 뻐꾹뻐꾹 우느냐? 네 새끼 아니다, 네 새끼 아니다 하면서 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히고, 거리에서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히고, 조금 잘못하면 보듬어 칠 수도 있는 걸 가지고 끝없이 괴롭히고, 그러면서 당신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집에 있는 새끼하고 마누라하고 먹여 살려다 보니까 이런 짓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새끼가 네 새끼입니까? 그 새끼가 네 새끼입니까?
뻐꾸기가 왜 뻐꾹뻐꾹 우느냐고 내가 묻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한국 여자들은 친자 확인 소송을 하자고 하면 이혼을 결심하고 친자 확인 소송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길거리에 서서 성을 사고 팔고 허리 아래에는 인격이 없다고 말하는 일본, 길거리에서 성을 사고 팔고 허리 아래에는 인격이 없다고 말하는 일본, 기업 내에서도 공공연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일본, 그 일본 여자들은 남편이 친자 확인 소송하자라고 하면 당연하게 그래 해야지, 그거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리에서 성을 파는 일본 여성들이 남편이 친자 확인 소송하자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지, 그거 내가 하는 거 깜빡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게 정상인가요? 어떤 게 정상인가요? 그러면 일본 남자들이 뻐꾸기가 왜 뻐꾸뻐꾸 우는지 일본 남자들이 알려고 하는가요? 일본 남자들이 왜 뻐꾸기가 뻐꾸뻐꾸 우는지 알려고 하던가요? 일본 남자들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이고 신령이고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매매 합법화하고 성매수하고 성매매는 그리고 자신이 아들과 딸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성매매 합법하고 거리에서 성을 사고 팔든지 말든지 간에 집안에서 결혼해가지고 자신이 짝을 낳고 자신이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하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믿음직스럽겠나요? 어떤 게 더 정상이겠나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여성은 친자 확인하자라고 하면은 입에 거품을 물고 늘어집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 바로 여성 여러분들, 우리 남성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공히 알고 있는 바로 동방에이지국입니다. 동방에이지국. 내가 60년을 넘도록 살아오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바로 이야기, 바로 동방에이지국입니다. 그 동방에이지국 성매매 합법화를 하고자 하면 입에 거품을 무는 나라, 얼마나 요조숙녀가 많은지 거리마다 요조숙녀가 있고 집집마다 요조숙녀가 있는 나라, 그리고 친자 불일치 확률 35%에서 40%에 달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에이지국의 모습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통계청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내가 없는 얘기 떠드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매매 합법화를 하려고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 법석을 치웁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돈이 필요해서 거리에 서 있는 여자들에게 단돈 10원짜리 하나 안 줍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하면서 난잡한 것, 아주 더러운 것, 아주 추악한 것 이라고 욕을 해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뭐 너무 길어도 재미없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각을 좀 깊이 이래 해보시고 생각을 달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우리나라의 현실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예, 줄입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